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육로를 택해서 전용 열차로 중국을 거쳐서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데요. 두 정상이 회담 테이블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국의 실무진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의제 조율부터 두 정상의 숙소, 회담 기간 동선까지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 오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어코 열차를 탔습니다. 그러게요. 열차를 선택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펠리성에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 1호 열차를 많이 이용했죠. 네. 또 1호 열차에는 모든 이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지무실이 거의 다 구비되어 있겠죠. 네. 또 몸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펠리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역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8년도에 이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물론 열차도 이용했고 비행기도 이용했지만 그 경로, 이것은 지방을 거쳐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일성 주석의 이런 그 향수, 이것을 재현함으로 해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석을 이끄는 측면이겠죠. 또 대외적으로는 아마 김일성 주석의 이런 우방국가, 다시 말해서 중국과 또 베트남 관계 강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한 대관계 강화하겠다는, 개성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도도 담겨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안전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참매 1호, 이것은 장거리 해외 여행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 그렇다면은 1호 열차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호 열차를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거쳐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는 길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 이동 수단 문제가 이 회담 성공의 성패,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크게 이 마음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안전하게 네. 베트남 도착함으로 해가지고 안정성을 가진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면 회담의 분위기 조성,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예.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이 안전하게 베트남 도착되도록 오히려 바라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두 정상의 묵을 숙소가 어디냐, 회담장은 어디냐, 이게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하나씩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어전 경호팀이 이미 현지인 하노이에 다 도착했죠. 네. 그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점검, 이런 현황을 볼 때 대충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멜리아 호텔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숙소는 아마 이것은 그 메리어트 네. 호텔이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어디냐? 예. 지금 문제는 메트로폴 호텔이 아니겠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농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 대로 만약에 숙소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그 회담장과 더 가깝습니다. 트럼프 그러네요. 대통령보다. 거리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 보통 정치학에 보면은 예. 공간의 정치 이래 합니다. 아, 공간. 일례로 지금 이제 미국 대사관이 예. 우리 청와대와 상당히 가까이 있죠. 그랬던 그런 점을 봤을 때 미국이 힘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정상회담의 장소, 숙소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본국하고 연락을 취하는 현지의 대사관하고 관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 이 멜리아 호텔, 이것은 이 북한 대사관이 상당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숙소, 여기에서 메리어트 호텔은 아마 이 하노이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가까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호텔을 선택한 것이 보여지고, 또 특히 뭐 이
힘으로 보면은 오히려 북한보다도 미국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이 양보했다 아니면 힘으로 북한이 눌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최고 지도자의 취향 또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대선을 가까웠냐 이것이 선택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른다고 하고요. 일단 의전이나 이동 경로는 그렇고 네. 이와 동시에 지금 하노이에서는 비건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북미 간 실무 협상 막바지라고 하죠. 지금 가장 관심 역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는 거겠죠. 지금 근데 비건 대표는 뭐 일요일에 미사도 참석했다고 하는 거 보면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거의 다 실무 협상이 다 마무리 수준에 들어간 건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서고금 네. 이렇게 되돌아볼 때 네. 실패한 정상회담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실무자들이 수차례 만나가지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실천 조치까지 그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순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합의해가지고 그것이 정상이 만나서 서명하는 그런 절차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까지 비건 미국의 대표는 이미 네. 평양에 가가지고 김혁철이라는 북측의 실무대표하고 수차례 만났고 또 대화를 했죠. 또 현지에서 지금 이제 3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 네. 플러스 알파를 하나 할 것인가 두 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더 나아가지고 또 이 미국이 취해야 될 상응 조치 여기 대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넣을 것인가 두 개를 넣을 것인가 네. 막 이런 부분만 좀 남은 것이 안 보여지고 또 합의의 순서 또 표현 한 몇 가지 정도 이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라든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살을 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상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얹으러 가는 것 같군요. 네. 뭐 꼭 숟가락 얹음보다도 그러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중간중간에 결단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거는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는 분명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하나가 될 것인지 두 개가 될 것인지 결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플러스 알파 미국 요구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ICBM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이미 지금은 이제 영변 핵단지에 대한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고 또 폼페오 장관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비핵화 조치로서 맹신될 것이라고 보이고 알파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여기에 대해서 신고 폐쇄 하나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ICBM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 부분적으로 이 이전 해체 이런 부분은 넣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상조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알파 부분에서 하나 한다 하면은 인도주의적인 지원 확대하는 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은 대북 제재 완화라는 모셰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북한의 경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회담 때 어떤 곳을 또 경제 시찰할지도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 우리 기업들도 일정 부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에 대한 이 친선 방문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은 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베트남 열산에 가서 헌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제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의 상징인 일종의 하이퐁 여기 가가지고 일종의 산업 시찰도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관광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서 관광의 핵심적인 도시가 그 하이롱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현지 시찰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 다시 말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 베트남에 상당부 지금 진출해 있잖아요. 여기에 시찰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북한에 투자 유치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제3국에 가서까지 남측 기업을 방문하겠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회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삼성전자 방문 가능성 반반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